전쟁 나면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 생각 하나가 코스피 6,500 랠리를 그냥 구경하게 만든 거야. 지금 주변 한번 봐. 이 구간에서 수익 낸 사람 분명히 있어. 근데 대부분은 뉴스 보면서 겁먹고 손 놓고 아니면 패닉 매도했지.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뉴스를 본 사람이랑 구조를 읽은 사람이랑 달랐던 거야. 뉴스는 뭐라고 했어? 중동전쟁 리스크, 유가 폭등 경고, 증시 불안. 근데 그거 보고 팔거나 손 놓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뒤에 있는 진짜 설계도를 못 읽은 거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그 좁은 길목이야. 이게 막히면 유가 폭발하고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연준이 금리 못 내리고 성장주 직격탄 맞아. 이 도미노가 몇 달째 시장 위에 떠 있었어. 근데 이란이 먼저 열어버렸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가장 강력한 카드를 스스로 내려놨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 카드를 먼저 내려놓은 쪽이 어디야? 급한 쪽이야. 이란이 먼저 손 내밀었다는 건 지금 판의 주도권이 미국한테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거든. 시장이 그걸 읽은 거야. 그래서 전쟁 중에 오른 거야. 뉴스만 봤으면 절대 몰랐을 내용이야.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세 가지를 알게 돼. 하나, 전쟁 중에도 시장이 올라버린 진짜 구조. 달러, 금리, 유가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둘, 이 상승이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구간인지 판단하는 기준. 셋, 지금 반도체 들고 있는 사람, 지금 들어갈까 고민 중인 사람. 각각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절대 안 되는지. 이 구조 모르면 다음 기회도 또 구경만 하게 돼. 끝까지 따라와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 근데 잠깐, 그냥 전쟁 끝날 것 같으니까 올랐겠지라고 넘기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 상황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 한번 생각해봐. 전쟁이 터진 게 언제야? 그 직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어? 코스피 5,000대까지 내려꽂혔어. 그때 대부분 사람들 뭐 했어? 팔았지. 손절했지. 아니면 그냥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했지. 근데 그게 바닥이었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야. 이면에 구조가 있었어. 먼저 호르무즈 얘기를 제대로 해야 해. 전 세계 원유 20%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해. 하루에 지나가는 원유만 1,700만 배럴이야.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 유가가 폭등해. 유가가 폭등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 금리를 못 내리면 성장주들 밸류에이션이 직격탄 맞아. 이 도미노의 맨 끝에 뭐가 있어? 네 계좌 속 반도체 주식이야.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냐 열리냐 이게 그냥 중동 뉴스가 아닌 거야. 네 계좌의 방향을 결정하는 스위치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어. 이란 혁명 수비대 이 사람들이 호르무즈를 막겠다고 했을 때 시장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알아? 단순히 유가 오를까봐가 아니야. 이게 실제로 막힐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거야. 왜냐면 전례가 있거든. 2019년에 호르무즈 긴장이 고조됐을 때 유가가 하루 만에 15% 뛰었어. 2011년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협박했을 때도 국제유가 즉각 반응했어. 시장은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란이 한마디만 해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이는 거야. 근데 이번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야. 실제로 선박 통행이 줄었어.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했어. 해운 회사들이 우회 항로를 검토했지. 이게 단순한 협박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 순간 시장이 계산을 시작했어. 만약 이게 장기화되면 유가 100달러 돌파, 인플레이션 재점화, 연준 금리 동결 장기화, 빅테크 실적 압박, 코스피 추가 하락. 이 시나리오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그게 5,000대까지 밀린 이유야. 근데 여기서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반전이 있어. 그 공포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서 진짜 판을 읽는 사람들은 반대 방향을 봤어. 왜냐면 그들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봤거든. 달러 인덱스. 이게 핵심이야. 전쟁이 터지면 보통 달러가 뛰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니까.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달러 인덱스가 110위까지 치솟았잖아. 그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어? 박살났지. 근데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어? 100을 못 넘었어. 전쟁이 터졌는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달러가 100을 못 넘은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돈이 미국으로 안 도망갔다는 거야. 여전히 미국 밖에서 돈이 돌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볼게. 강이 있어. 이 강이 흐르면 주변 농토에 물이 공급되고 농사가 돼. 근데 전쟁이 터졌어. 보통은 강물이 말라야 해. 근데 이번엔 강물이 그대로야. 오히려 잘 흘러. 그러면 농사는 계속되는 거잖아. 달러가 그 강이야. 달러가 계속 밖으로 돌고 있다는 건 글로벌 유동성이 살아있다는 거야. 이 시장이 무너질 근본적인 이유가 없었던 거야. 거기다 금리. 전쟁 터지고 나서 연준이 금리 올렸어? 아니잖아. 올릴 분위기도 아니잖아. 기준금리 3.75%에서 그대로야. 금리 인상 압박이 없다는 건 성장주 밸류에이션 추가 압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공포의 주범인 호르무즈가 위협적으로 보이는 동안 시장을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 달러랑 금리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이 구조를 읽은 사람들은 5,000대에서 샀어. 그리고 지금 6,500을 보고 있어. 이게 운이야?
아니야. 구조를 읽은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 시장, 단순히 올랐으니까 좋다로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변수들이 여전히 살아있거든. 이 상승이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그걸 봐야 해. 그럼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뭔지 하나씩 뜯어보자. 표면적으로는 전쟁 존경, 협상 기대감,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그게 전부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오를 수가 없어. 뭔가 더 있어. 크게 세 가지야. 달러, 유동성, 그리고 AI 실적. 이 세 개가 지금 한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 하나씩 볼게. 첫 번째, 달러는 왜 안 뛰었나? 아까 달러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걸 좀 더 깊게 봐야 해. 2022년 기억해? 미국이 금리 올리던 그 시절. 달러 인덱스가 110위까지 치솟았어. 그때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 2200대까지 박살났잖아. 달러 강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이미 몸으로 겪었어. 근데 이번엔 달러가 전쟁 중에 100을 못 넘었어. 왜 그랬을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트럼프가 뭘 원해? 달러 약세야. 제조업 살리고 수출 늘리고 미국 경제 띄우려면 달러가 강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달러가 강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억누르고 있는 거야. 거기다 시장도 알고 있어. 이 전쟁이 달러를 110위까지 밀어올릴 만한 구조적 충격이 아니라는 걸. 2022년은 연준이 금리를 0%에서 5%까지 끌어올리던 시기였어. 그래서 그 충격으로 달러가 강해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달러가 안 뛴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구조적으로 뛸 수가 없는 환경인 거야. 달러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건 돈이 미국 밖에서 계속 돈다는 거야.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 상승의 첫 번째 기둥이야. 두 번째, 유동성이 살아있다. 유동성이라는 단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야. 돈이 많이 돌면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올라. 돈이 말라버리면 다 같이 꺼지는 거고. 지금 유동성 상황이 어때? 장우진 대표가 얘기한 3조 호황이라는 개념을 봐봐.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던 시절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랐어. 근데 전쟁 때문에 유가가 튀었잖아. 그러면 3조 호황이 깨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 유가가 튄 건 맞아.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야. 왜? 이란이 급하거든. 협상이 진행될수록 공급이 풀릴 거야. 시장은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거야. 거기다 TJ 계좌. 이거 들어봤어? 미국 재무부 당좌 계좌야.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쌓아놓은 현금 창고야. 이게 가득 쌓여 있다가 풀리기 시작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돼. 지금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야. 정부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야. 달러도 안 뛰고 TJ도 풀리고 금리 인상 압박도 없어. 유동성 측면에서 이 시장이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야. 세 번째, AI 실적이 말해주는 것. 이게 진짜 핵심이야. 전쟁 공포로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빅테크들 실적이 나왔어. 어떻게 됐어? 어마어마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 AI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빅테크들이 올해만 설비 투자에 6천억 달러 넘게 쏟아붓고 있어. 근데 이 돈이 언제까지 계속 들어올 수 있어? 언젠간 꺾이지 않아? 이게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던 질문이었어. 근데 엔트로픽이 그 답을 주기 시작했어. 엔트로픽 알지? 클로드 만드는 회사. 작년 말 연환산 매출이 90억 달러였어. 근데 올해 4월 기준으로 300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 몇 달 만에 3배가 넘게 뛴 거야. 이게 뭘 의미해? AI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토큰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AI 쓰면 쓸수록 토큰이 소비되고 그게 실제 매출로 잡혀. 사람들이 AI 쓰면서 안에 토큰 이러는 순간부터 그게 진짜 비즈니스가 된 거야. 빅테크들이 왜 계속 설비 투자를 늘리는지 이제 이해가 돼. 미래를 위한 도박이 아니야. 실제로 수요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결국 어디로 흘러가? AI 서버 짓고 데이터 센터 늘리고 GPU 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 메모리야. HBM이야. 이걸 잘 만드는 기업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야. 구글이 새로운 AI 칩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어? HBM 1.5배 늘렸더니 성능이 올라갔어요. CPU 수요 폭증 얘기 나오면서 인텔 주가 20% 뛰었잖아. CPU 옆에 붙는 게 뭐야? 메모리잖아. 누가 됐든 어떤 칩이 됐든 결국 메모리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야. 이게 지금 코스피 상승의 세 번째 엔진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 이 세 가지 엔진이 지금은 다 켜져 있어. 근데 영원히 켜져 있을 수는 없잖아. 반도체는 결국 시클리컬이야.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야.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설비 투자 사이클이 길어졌다고 해서 이 사이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 2000년대 초반에 통신 장비 회사들이 그렇게 잘 나갔어. 근데 그 이후에 진짜 돈 번 건 그 인프라 위에서 자란 구글이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의 성장률은 언젠가는 꺾여. 그때 진짜 수혜를 받는 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될 거야. 그게 언제냐고? 그건 아무도 몰라. 2027년일 수도 있고 2028년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달러가 안 뛰고 유동성이 살아있고 AI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이 세 개가 다 켜져 있는 동안은 이 시장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 결국 네가 알고 싶은 건 이거잖아. 지금 내 계좌에서 뭘 해야 하냐고. 그게 다 호르무즈로 다시 연결돼. 이게 계속 열려있느냐, 다시 막히느냐. 이 하나가 앞으로 시장 방향을 가르는 스위치야.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 시나리오 A. 협상이 진행되고 호르무즈가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 지금 흐름이야. 이란이 먼저 손 내밀었고 미국이 주도권 쥐고 있어. 이 방향이 유지되면 어떻게 돼? 유가 안정돼. 인플레이션 압박 줄어. 연준이 금리 건드릴 명분이 생겨. 달러는 계속 약세 유지. 글로벌 유동성 계속 돌아.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지속이야. 코스피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코스닥도 1200 안착 노려. 지금 이 흐름이 오파한 마지막 불꽃 랠리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르고 강하게. 이 시나리오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이런 장에서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올라갈 때 못 사. 왜? 무서우니까. 근데 안 오를 것 같던 장이 갑자기 강하게 올라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거야. 시나리오 B. 협상이 틀어지고 호르무즈가 다시 막힌다. 확률은 낮아. 근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다시 목소리 높이고 선박 통행이 막히고 유가가 다시 치솟으면 어떻게 돼?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 연준이 금리 못 내려. 달러 강세 압박 다시 들어와. 시장 다시 흔들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시나리오가 온다고 해서 2022년처럼 시장이 박살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구조가 달라. 그때는 금리가 0%에서 5%로 수직 상승하던 시기였어. 지금은 금리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거야. 추가 충격의 크기가 달라.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해야 해? 비중을 줄여야 해. 근데 전부 팔라는 게 아니야. 핵심 포지션은 유지하면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딱 짚어줄게. 지금 반도체 들고 있는 사람. 팔지 마. 지금 구조가 살아있어. 달러 안정, 유동성 유지, AI 실적 뒷받침. 이 세 개가 다 켜져 있는 동안은 패닉 매도할 이유가 없어. 근데 수익이 많이 났다면 5월 중순 넘어가면서 일부 익절하는 건 나쁘지 않아. 왜냐면 5월 말에 지방선거 있고 선거 전후로 수급이 빠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거든. 전부 팔라는 게 아니야. 일부 챙기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거야. 봐야 할 숫자는 하나야. 달러 인덱스 100이야. 이게 100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포지션 다시 점검해야 해. 지금 들어갈까 고민 중인 사람. 지금 6500 보면서 너무 올랐나 싶지? 근데 이거 기억해. 1월에 반도체 랠리 있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많았어. 눌리면 살까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구경했잖아. 지금 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가려는 흐름이야. 이런 장에서 분할로 들어가는 게 맞아.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들어가.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가 코어야. 거기다 에너지 트랜지션 쪽, 태양광이나 원전 관련주 곁들이는 것도 볼만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하나야. 인물 테마주 지금 들어가는 거. 5월 지방선거 앞두고 테마주들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선거 한 달 전에 테마주 사서 수익 낸 사람 거의 없어. 이미 그 전에 다 움직인 거야. 장기로 들고 갈 사람.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해. 반도체 사이클이 길어진 건 맞아. 근데 사이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야. 2000년대 초반에 통신 인프라 다 깔렸잖아. 그 이후에 진짜 수혜받은 건 인프라 위에서 자란 구글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드웨어 투자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도주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기업들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가되 그 다음 사이클을 미리 보는 눈을 길러야 해. 알파벳, 즉 구글이 그 후보 중 하나야.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다 갖고 있고 AI 에이전트 쪽에서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 단기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 지금 이 사이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꺾일 이유가 없어. 그럼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숫자 3가지만 짚고 마무리할게. 하나, 달러 인덱스 100. 이게 뚫리면 포지션 다시 점검해야 해. 둘, 호르무즈 선박 통행량. 이게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나리오 B로 넘어가는 신호야. 셋, 연준 의장 교체 이후 첫 발언. 케빈 워시가 들어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2분기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이 세 개가 움직이는 방향이 네 계좌의 방향을 결정할 거야. 뉴스 헤드라인 말고 이 숫자들 봐. 그게 진짜 신호야. 결국 투자는 뉴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해줘. 근데 그걸 보고 움직이면 항상 한 발 늦어. 전쟁 터졌다는 뉴스 보고 팔면 팔고 나서 바닥이야. 6500 찍었다는 뉴스 보고 사면 사고 나서 조정이야. 그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본 건 달랐잖아. 달러가 왜 안 뛰었는지, 이란이 왜 먼저 카드를 내려놨는지, AI 실적이 왜 이 시장을 받쳐주는지. 이 구조를 읽은 사람들은 5000대에서 샀어. 뉴스가 아니라 판을 봤으니까. 투자는 뉴스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읽는 거야. 그게 전부야. 이번 영상 유익했으면 좋아요 눌러줘. 더 깊이 파고 싶은 종목이나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직접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뜯어볼게. 돈 되는 정보는 속도가 생명이야. 알람 설정해두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자.
격차는 벌어지고 기회는 줄어들고 있어. 격차는 정보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에서 벌어져. 그 격차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할게.